네. 이렇게 유태일 그룹에 와서 강의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우리 이진옥 대표님, 김기주 대표님 이하 많은 리더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정말 멋진 곳에 와서 멋진 분들의 기운을 제가 받는다는 생각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니까 더욱 더 오길 잘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유니스티의 신재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단하세요. 디렉터 세미나에 지금 1000명의 우리 사장님들이 이곳에 함께 계십니다. 너무 부러운데요. 예, 너무 멋있으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이야기는 지속하는 힘이라는 주제로 제가 지난 15년 동안 했던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릴 겁니다. 근데 사업 초기에 겪었던 여러 가지 제가 마음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함께 공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디렉터 세미나니까 완전 초보는 없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편하게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저는 2010년도에 유니시티 만났으니까요, 이제 한 15년 차 유니시티 사업가입니다. 먼저 저는 전직이 보험 세일즈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험 일을 한 10년 정도 하다가 유니시티를 하게 됐는데, 저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는 해에 보험회사에 제 발로 입사를 했습니다. 요즘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유니시티 완벽하게 사업가로 체인지가 됐기 때문에 보험 일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으나, 제가 2002년도 입사할 당시에는 보험회사에 제 발로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없었어요. 끌려왔다고 해야 되나? 그런데 저는 제가 선택했어요. 회계학 전공인데 회계학이 저하고 안 맞더라고요. 안 맞는 걸 떠나서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 전공 살려서 회사를 들어가면은 돈을 많이 못 벌겠더라고요. 먼저 입사한 대학 선배들을 보니까 그냥 주어진 월급 받으면서 사는 게 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했을 때 제가 선택한 것은 세일즈였고, 그래서 보험회사에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보험 세일즈를 선택한 이유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당연히 가족에게 풍요로운 삶을 제공하고자 그 업을 선택했겠죠. 그리고 두 번째, 보험회사 들어갔으면 그래도 억대 연봉은 해봐야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억대 연봉이 저는 목표였습니다. 꿈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듯이 저는 부자가 되고 싶었었어요. 어떻게 보면 좀 대학교 졸업할 때 20대 중반 이때는 되게 순수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평범한데, 집안도 별론데, 그렇다고 대학도 그렇게 좋은 대학 나오지 않은 제가 부자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부자 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순수했었어요. 순진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어쨌든 간에 보험회사에 입사해서요, 3년 만에 억대 연봉이 됐고, 억대 연봉을 쭉 유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재밌게 행복하게 그렇게 직장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배우자, 아까 그 영상에 나왔던 제 배우자도 현재는 유니시티 사업을 같이 전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증권회사를 다녔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보험회사에서 억대 연봉이었고, 저희 와이프는 증권회사에서 억대 연봉이었습니다. 유니시티 만나기 전에 둘 다 억대 연봉이었기 때문에 먹고 사는 건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보험회사를 다니면서 순진한 저한테 세상을 알려준 사람이 있어요. 제 고객 중에 내과 원장님이 계셨어요. 이 원장님은 그때 당시 50대 중반 정도 되셨는데 돈이 많으셨어요. 부자였었어요. 제가 동경하는 그 부자. 어떻게 그 사람이 부자인지를 알았냐면, 서울에 목동이라는 곳에 건물을 갖고 계셨는데 20년 전에 대략적으로 그때 당시 시가로 200억 정도의 빌딩을 가지고 계셨어요. 부자잖아요. 너무 부러웠었어요. 제 고객인데 계속 이렇게 만나면서 관리도 하고 가끔 만나서 식사도 하는데, 어느 날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신재혁 씨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요? 그러더라고요.
만나면 맨날 보험 얘기만 하고 뭐 이런 일 얘기만 하고. 골프 안 쳐요? 제가 그때는 골프를 안 칠 때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저도 원장님처럼 부자가 되고 싶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왜 부자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기 그 200억이 넘는 빌딩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랬더니 정말 크게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의사짓해서 저거 못 사요. 저거 내가 만든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물려주셨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그거 얘기 들을 때는요 굉장히 충격이었었어요. 200억짜리 빌딩을 그분이 열심히 일해서 번 줄 알았는데 물려받았단 말에 좀 허망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또 한 명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30대 중반에 제 친구가 사업을 하는데 그 회사에 10억이 넘는 돈을 투자했던 투자가를 제가 소개받아서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궁금했던 건 뭐냐면 어떻게 내 친구네 회사에 10억이라고 하는 큰 돈을 투자할 수 있을까? 제가 봤을 때 이 회사가 그렇게 단단하거나 그렇게 기대가 큰 회사는 아니었는데 왜 투자했을까?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그런 투자를 하실 수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저랑 동갑이었어요. 30대 초중반이었는데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10억은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래요. 만약에 투자했는데 약속대로 돼갖고 이게 몇 배가 되면 자긴 더 부자가 되는 거고 안 돼도 다른 자산들이 그런 리스크들을 커버해 준다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보험 세일즈를 하면서 돈을 좀 벌긴 했지만 진짜 부자들을 만나면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벽이었었어요. 세상의 벽. 그러면서 제가 세상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어쩌면 나는 부자가 될 수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요 이 방식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돈이 돈을 버는 거예요. 부자만 계속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혈기왕성한 그냥 뭐 젊은 피 순수한 피로서 뭐 열심히 해서 번다? 이건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저 보험 10년 하면서요 어느 순간에는요 야 부자는 무슨 부자, 나 그래도 남들보다 조금은 더 버니까 이거에 만족하면서 살자, 이렇게 마인드가 바뀌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저한테 첫 번째 위기가 옵니다. 우리 필리송 대표님도 미국 분이신데 미국에서 오셨는데 제가 근무했던 회사가 AIG 생명이라고 하는 미국계 생명보험회사였었어요. 근데 2008년도에요 미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갑자기 무슨 리먼 사태라고 하면서 글로벌 금융 위기가 터진 거예요. 저희 회사가 그때 타격을 입으면서 부도가 난다라는 어떤 그런 막 소식이 들렸어요. 보험은 보이지 않는 금융 상품을 파는 건데 그 모 회사가 망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요 저한테 보험을 가입을 안 하는 거예요. 사실 몇 개월 동안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여러분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기억하세요?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미국의 신용등급 낮은 사람들을 부동산 담보해줘서 돈을 빌려줬는데 그걸 못 갚았는데 한국에 있는 그게 제가 무슨 상관이에요? 저와는 상관없는 일로 제가 위기를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는 그냥 이대로 되면 될 거야 라고 하는 안정감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미래가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누구도 예측 못한다는 거죠. 항상 준비해야 돼요. 근데 어쨌든 제가 첫 번째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휘청했죠. 저 때 함께 근무했던 팀원들은요 다 그만뒀어요. 저는 어찌어찌 버텼습니다. 버티고 다시 어느 정도 재도약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죠. 어느 정도 이렇게 다시 왔어요. 근데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러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다음번에 똑같은 위기가 오면 못 버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지금 이 보험만 믿고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뭐를 할까 정말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빵집 이런 데 가갖고 창업 설명회도 듣기도 했고요. 커피 전문점 같은 거 차려볼까 창업 설명회 가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지금 그때를 회상하면
그런 것들 돈 들여서 창업 안 한 건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근데 마땅히 지금의 내 불안감을 해소할 만한 아이템 아니면은 비즈니스를 못 찾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냥 우선 되는 대로 살자. 어쨌든 위기는 잘 넘겼고 보험을 내가 못하는 건 아니니까, 돈을 못 버는 건 아니니까 하자라고 하면서 그냥 보험 일 열심히 했습니다. 하는 일을 이렇게 어떻게 뭔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그 사람이 희망이 없다라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비전이 없다는 게 되게 힘들어요. 난 부자 되고자 해서 보험 세일즈를 선택했는데 그 보험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수 없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사실은 굉장히 희망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많은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풀면서 하루하루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몸이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유니시티는요, 제가 2010년도에 만났습니다. 2010년도에 같은 회사에 아는 분께서 이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서 저를 커피숍으로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야, 우리 한번 이거 해보자. 근데 우선은 저는요, 첫 번째로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했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뭐였냐면 건강기능식품이 아이템이래요. 저는 제 돈 주고 그 당시 35세 때 건강기능식품을 사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걸로 뭔가 비즈니스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었고요. 두 번째, 그 유니시티를 말씀하시는 그분이 제 앞에서 유니시티를 말씀하실 때 눈이 희번덕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느낌상 이거는 뭔가 안 좋은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지는 못 알아들어요. 처음에 뭐라고 설명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느낌이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는 그냥 보험 할랍니다. 형님이나 하십시오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뭔가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는데 제가 도움은 드리고자 뭐 그거 좀 줘보세요라고 했었어요. 저는요, 그때 당시 유니시티 만날 때 정말 유니시티 제품이 필요한 사람이었지만 필요하다는 생각을 못하고 살았었어요. 어땠냐면 이랬었어요. 2010년도에, 그러니까 오늘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신 거죠, 디렉터인데. 그래서 그냥 제가 처음 얘기를 하는 겁니다. 2010년도 35살에 제가 지금 키가 184인데 체중은 77kg, 78kg 왔다 갔다 합니다. 저 때 107kg였었어요. 과체중으로 인해서 고혈압, 고지혈증 진단받아서 약 먹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지했냐면 그 혈압약, 고지혈증약 먹는 것이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신기해요, 그때 생각해보면. 왜냐하면 저는 보험 영업하면서 굉장히 뭔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리고 모든 것에 궁금한 거는 못 참는 그런 성격인데 어떻게 의사가 고혈압입니다, 고지혈증입니다 라는 진단을 하고 약 먹어야 됩니다 라고 할 때 왜 제 몸이 그렇게 됐나요? 라고 하는 단순한 질문조차 하지 못했었어요. 신기하게도 우리는요, 제가 이런 소비자들 만나잖아요. 제 친구나 지인이나 뭐 동료들. 그래서 유니시티 제품 얘기하면요, 정말 까다롭게 굴어요. 근데 의사한테 가서는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럼 저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곳에서 어쨌든 간에 저런 몸 상태에서 유니시티를 만났고 제품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품을 먹을 때는요, 그리 순수한 의도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제품을 설명하시는 그분이, 지금은 사업은 안 하시지만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거의 만병통치약 수준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먹을 거 다 먹으면서도 피가 깨끗해질 것이며 살도 빠질 것이며 컨디션도 좋아질 것이며. 그래서 진짜 무서운 거 하시는 것 같다 이분. 그래서 제가 약속대로 먹었는데 몸이 좋아지지 않으면 유니시티 얘기를 못하게 하려고 제대로 먹었습니다. 꼬박꼬박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6개월 만에 10kg가 감량됐어요. 요거는 이제 제 사진이고, 배우자는 뚱뚱한 건 아니지만 건강상의 문제가 올 때쯤 저희가 유니시티를 만났고, 요게 35살 때 사진인데 야외에서 찍은 거라 조금 클로즈업 된 33살 때 사진을 보여드리면 요거예요.
사실은 저는 유니시티가 저를 구했어요. 사실 이거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제품을 먹고 너무 컨디션이 좋아지고 막 정말 이렇게 건강해지는 거예요. 살도 빠지고. 그런데 이제 그분께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어떤 제품인지, 어떤 회사인지 알고 먹으면 좋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사업 설명에 초대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사업 설명을 딱 들었는데 사실은 다른 거는 궁금하지 않았었어요. 건강기능식품을 꼬박꼬박 챙겨 먹은 게 처음이다 보니 건강기능식품 먹으면 다 좋아지는 건 아닐까라는 그냥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제가 부업으로 미팅을 다닐 때 한 25kg가 감량된 상태에서 미팅만 왔어요. 그랬더니 주변에 계셨던 형제라인 사장님들이 되게 신기해 하셨었어요. 왜냐하면 살이 그렇게 많이 빠졌는데 왜 사업 안 하세요? 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셨었어요. 살이 빠지면 사업해야 되나요? 그럼 세상에 뚱뚱한 사람 다 데리고 와서 빼놓고 사업시키면 되겠네요? 제가요, 많게는 50kg도 빼준 적이 있어요. 어떤 누군가를. 안 해요. 사업은요, 할 사람이 해요. 해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이 해요. 근데 저는 살이 빠진 것은 제가 사업을 해야 될 이유가 아니에요. 근데 이 미팅에 왔을 때 첫 번째 제가 마음을 뺏겨버렸던 게 뭐였냐면 이 슬라이드였었어요. 돈을 버는 형태. 내가 막연히 불안했던 것이 그 실체가 뭔지를 알게 된 게 바로 이 슬라이드 한 장에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나는 친구들보다 주변 내 동료들보다 수입의 크기, 물통의 크기가 큰 것뿐이지 일을 하게 되지 못하면 수입은 끊기는 것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결국 물통형 수입, 자기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사람들은 수입의 크기와 상관없이 한계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니시티 사업이 권리소득, 파이프라인형 수입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니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팅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부터 부업으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와서 듣다 보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한 방에 미팅 한 번 듣고 바로 사업을 결정하신 분들이 계세요? 계시면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없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곳에서 많은 경험을 하고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요. 근데 저는 이거에 마음을 뺏기긴 했으나 사업 설명을 반복해서 들어도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아주 솔직한 제 심정이었습니다. 근데 들으니까 느낌상으로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아주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이걸 해야 되면 해야 될 이유도 있어야 되지만 명분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선 첫 번째로 제가 고민했던 것은 뭐였냐면 진짜 될까? 진짜 말대로 될까? 그래서 이거를 제가 고민했었어요. 근데 요거는 쉽게 해결됐어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진성 대표님, 이진옥 대표님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성공자분들이 계셨었어요. 그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분들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때 당시에 제가 봤을 땐 지금은 정말 너무나 존경하고 이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유니시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때 난 아무것도 모르는 피렘이니까 근데 성공한 사람이 있네? 그럼 나도 할 수 있어. 난 그 정도는 저에 대한 어떤 프라이드는 있다 보니까 난 나를 믿어. 누군가 한 사람이 있으면 난 할 수 있어. 실현은 가능한 사업이야. 오케이. 두 번째, 들어보니까 괜찮은데 나는 이제 유니시티 편견은 들어보니까 없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내 이 편견을 깨주지? 이거 너무 제품도 뛰어나고 비즈니스도 누구를 손해보게 하거나 잘못되게 하는 게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다단계니 피라미드니 막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편견을 어떻게 깨주지? 15년 전에 제가 했던 고민이고
현재 제가 그 고민하는 신지혁에게 말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네 편견이나 깨. 네가 뭔데 남의 편견을 깨줘. 저는요 15년 사업하면서 정확히 아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이 편견을 깰 수 있을까? 내가 편견이 있어서 그래요. 저 사람한테 말할까 말까? 내가 편견이 있어서 그래요. 제가 15년을 사업을 해보니까 어떻냐면요, 유니시티를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은 없고요, 유니시티를 안 하면 안 되는 사람 없어요. 무조건 먹고 무조건 해야 돼요. 그가 부자든 부자가 아니든, 그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근데 우리는요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얘기할까 말까 고민하잖아요. 비전 봤다라고 해서 내가 완벽하게 편견이 제압된 건 아닙니다.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요 스스로 뭔가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머뭇거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죄송한데 비전을 덜 보신 거예요. 죄송한데 하시다가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더 단단하게 본인을 만드셔야 돼요. 디렉터 세미나잖아요. 요 정도는 해도 되죠. 뭐 여기 비전 한번 봤다고 평생 가는 건 아니에요. 그랬으면 다 성공했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잠깐 본 거는 비전 아니에요. 이게 내게 돼야 돼요. 근데 내가 지금 누군가한테 말하는 데 있어서의 망설임, 두려움 이런 게 있으시잖아요. 진짜 말씀드릴게요. 비전 본 건 아니에요. 완벽하게 스스로 편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누가 누구 편견을 깨줘요? 내 편견이나 깨지. 그러니까 항상 제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너나 잘해. 너나 잘해. 너나. 세 번째, 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하시잖아요. 근데요 이 사업이요 본질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갑자기 내일 부자가 되시는 건 아니에요.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이 사업을 하시면서 뭐를 하셔야 되냐면 본인의 그릇을 키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내가 다음 달에 이렇게 1000명을 드릴 테니 멤버십으로 세미나를 운영해 보시라고 하면 하실 수 있으세요? 이진욱 대표님, 김기준 대표님이니까 하시는 거예요. 그 그릇을 갖추신 분들이 장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런 수입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응당 받아야 될 사람이 받는 거예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을까? 못해요. 근데 내가 할 수 있게끔 이곳에서 계속 내 그릇을 키워 나가셔야 돼요. 내 비전을 키워 나가셔야 돼요. 까놓고 얘기해서 성공자 배출이라는 비전이 처음에 들어오세요. 야, 나나 성공하자. 남을 성공을 시키기 전에 나나 성공하자. 뭘 누굴 배출하냐? 이러잖아요. 우리 솔직하자고요. 처음에는요 내 성공도 장담할 수 없으니까, 확신할 수 없으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갖다 키워가는 거예요. 할 수 있을까 없을까가 아니고요, 해야 될 이유가 있으신지 없으신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항상 물어보십시오. 신기하게도요 여기서 누가 물어보지도 않아요. 계속 스스로에게 자문자답하셔야 돼요. 난 왜 하지? 나 왜 이 유니시티로 성공해야 되지? 저는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면서 2011년도에는 보험과 같이 부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할 수 있을까 없을까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지금 여기 오신 여러분들 뜨겁잖아요. 이게 유니시티의 UTL 그룹의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 안에서 이 시스템을 활용해 갖고 내 멤버십을 키우는 건데, 이걸 잘 내 삶에 적용시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시스템을 내 걸로 만드시는 거예요. 시스템과 하나가 되시면 되는 거예요. 성공은 하고 싶은데 세미나는 오기 싫어. 이게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면서 자기를 얘기를 해요. 그런 많은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어땠냐면, 아직은 이분이 비전 보지 못하셨구나, 아직은 유니시티 사업이 본인 게 아니구나 라고 저는 받아들여요. 사실 그러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도 안 해요. 내가 얘기하면 기분 나빠서 돌아가니까 내 길만 가면 돼요. 이 시스템을 활용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 사업을 시작을 했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편견, 오해, 이거는요 결국은요 내 마음 안에 달렸어요.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제가 제 일을 규정을 해요. 저는요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독창적이고 독보적인 아이템을 통해 건강과 부를 축적하는 사업가예요. 누가 다단계래요? 예? 저는 사업가예요. 남들 다 갖고 있는 세제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남들 뭐 얘기하는 비타민 이렇게 조합해 갖고 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만 가지고 있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아이템을 통해서 건강과 부를 축적하는 사람이고, 건강과 부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단어가 이질적인데 두 개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사업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안 보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내 사업을 규정하니까요. 유니시티 사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건강과 경제에 도움을 주어야지만 그게 가능해요. 이거 남 등쳐먹는 거 아니야? 남 속이는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손해보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그 걱정을 하시는 그분들한테 그걸 아니라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내가 계속해서 내 사업의 확장을 위해 누군가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한다면 도래잖아요. 이게 얼마나 멋집니까? 근데 누가 우리를 오해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내 일에 대한 바로 서 있는 내 정의가 내려져 있으니까. 자, 그래서 뭔가 사업이라는 걸 2011년도 부업을 하는데 뭔가는 해야 되잖아요. 도전을 하는 거예요. 도전. 그러니까 우선 알겠어. 그때 당시에 좋은 건 같아. 그래. 뭐 이걸 여차저차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고 뭐 여기 될 것 같아 듣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미팅만 다녀서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을 한 게 2011년도 어느 달이었어요. 2011년도엔 리더십 트립이 4개월 단위로 이제 쪼개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골드 디렉터를 4번을 하면 부부가 가고요, 3번을 하면은 혼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2011년도 5월에 야 됐고 딴 건 모르겠고 여기 얘기하는 여행이나 한번 가보자. 아니 너무 신기했어요. 제가 보험회사 10년 다니면서 전 세계 여행을 다 가봤거든요. 1년에 2번씩 항상 나갔거든요. 근데 여기 미팅이 오면요 사람들이요 그렇게 외쳐요. 고 푸켓, 고 파타야, 고 세부 막 그러는데 다 동남아인데 가서 그냥 돈 끊고 가지 왜 저렇게 간절히 동남아를 외칠까?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도전에서 성취한 여행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치가 다른 거예요. 여기 와서 내가 사업가의 어떤 이 UTL 그룹의 멤버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를 이해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이해되지 않는 시스템에 오는 그는 계속 뭔가가 궁금하고 갈구되는 게 있으니까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동화가 되는 거예요. 야 도대체 거기 한번 가보자 우리도. 그래갖고 골드 디렉터를 2011년도 5, 6, 7, 8 도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래도 골드 디렉터라는 자격으로 여기 오셨으니까 골드 디렉터를 가시는 방법은 아시겠네요. 그죠? 저는 이제 그때 제가 제일 어리석게도 스폰서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묻지 않고 물어보면 너무 깊숙이 빠질까봐 와이프하고 둘이 상의를 했었어요. 제일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근데 상의가 아니라 심플하게 갔어요. 골드 디렉터 몇 점이죠? 9,000점. 9,000점이잖아요. 부부잖아요. 4,500점, 4,500점. 월 초에 최선을 다하자. 월 말에 파른 거 매출 잡고 마감하고, 내가 모자란 건 내 카드로, 네가 모자란 건 네 카드로. 이게 맞잖아요. 열심히 했는데 안 돼, 뭐 이건 아니잖아요.
열심히 했는데 안 돼, 미안해, 이거 있잖아요. 내가 상사도 아닌데, 우리 부부끼리인데, 미안은 뭘 미안해, 긁어. 그래서 달성했어요. 두 번째 딸 달성했어요. 세 번째 딸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둘이서 또 고민했어요. 야, 안 되겠다. 둘 다 여행을 못 가겠고 둘 중에 한 명만 가자. 이번 달 거 몰아서 다음 달에 하자. 머리 써갖고 네 번째 달에 디렉터 3번 해갖고 여행을 달성했어요. 갔다가 제가 양보를 해서 저희 배우자가 갔다 왔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어땠어? 얼마나 좋아? 그런데 너무 좋대는데 그 설명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제가. 그래갖고 다음번에는 둘이 동시에 달성을 했어요. 왜냐면 거기가 어떤 건지 궁금해서 도전했는데 우리 와이프만 가니까 나는 모르니까 내가 너무 궁금해서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달성하면서 야, 너무 오길 잘했다. 근데 그 두 번째도 부부만 달성했어요. 그때 당시에 사업이 좀 되기 시작하면서 파트너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파트너들 냅두고 둘이 왔어요. 그 둘이 왔는데 좋긴 했지만 살짝 고문인 느낌도 있었어요. 야, 이거 둘이 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 가서 미친 듯이 프로모션 해갖고 여기에 함께 태우자, 함께 가자. 그래서 사실은 이 리더십 트립의 도전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냐면 저는 이 사업적인 어떤 뭔가의 액션을 할 수 있게 한 계기가 됐어요. 우리는요 정말 럭셔리한 여행, 대접받는 여행, 평생에 이런 여행을 하면서 내가 사업을 하면서 살아간다? 비전 6의 첫 번째를 느낄 수 있는 것은 저는 이 평생 여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2011년도에 머뭇머뭇하다가는 안 되겠어요. 미팅에 사실은 한 1년 가까이 미팅만 다녔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누구한테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할지 말지가 중요한 거예요. 해보다가 안 되면 뭐 다시 보험하고 잘 되면 이거 해야지 이런 생각이 안 들었었어요. 저는 이걸로 인생 바꿀 건지 아닌지 결정해. 유니시티로 성공할 건지 아닌지 결정해 라고 했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보험은 아니고요. 유니시티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감히 전업했습니다. 과감히 전업했는데요. 역시나 아까 우리 필리송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역시나 모기들이 많아요. 야, 부업으로 해도 된다며. 너 부업으로 해도 보험회사에서 한 7, 800은 나올 텐데 왜 전업해? 뒤에서 앞에서 수군대는 사람들 정말 많았어요. 다단계에 미치면 약도 없다. 무섭다. 근데요, 그거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왜냐면 나 미친 건 맞는데 나 다단계에 미친 게 아니라 난 내 비전에 미쳤는데, 내 꿈에 미쳤는데, 내 비전 갖고 내가 보험회사 들어가기 전에 정말 순수하게도 순진하게도 부자 되겠다라고 하는 그 갈망, 열망, 그렇게 되게 열정적으로 살았던 20대의 신재역으로 다시 만들어준 비즈니스가 유니시티인데, 세상 원래 열심히 사나 안 사나 다 똑같고 어차피 부자가 계속 부자가 되는 거고 이렇게 사는 거에 그냥 감사하면서 즐기면서 사는 게 인생이야, 뭐 이런 허튼 소리 하던 내가 완벽하게 내 삶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으로 선택한 그건데 무슨 다단계에 미쳐. 그들은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해요? 아니라니까요. 저는 그래서 과감히 전업을 했고요. 전업하면서 제가 결단 결의를 했어요. 그래, 이제 우선은 이제 많은 일들이 있을 거야. 10년 보험 해봤으니까 보험하면서도 많은 걸 느꼈잖아. 그러면 나는 이 사업을 하면서 어떤 것들을 생각하면서 사업을 해야 될까? 첫 번째, 저에 대한 판단을 좀 냉정하게 했어요. 나 원래 감정 기복이 있잖아. 보험회사 다닐 때 마감할 때 그달 실적이 좋으면요, 마감 회식 때 기분이 너무 좋아요. 진짜 이만한 일도 없어. 마감 실적이 안 좋은 달에는 언제까지 이거 하지? 그러니까 사실은 기복이 있다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결정하자.
유니시티 사업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거 시작하면,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시작하면 뜻대로 안 될 때도 있을 텐데, 이 비즈니스를 탓할 거냐 안 할 거냐, 탓할 수 없다 이거예요. 이건 내 감정일 테니 이건 되는 사업이니까 사업 의심은 하지 말고 계속 나아가자. 이게 첫 번째 했던 결단이에요. 두 번째는 다시는 보험회사로 돌아가지 않는다. 15년 동안 보험하시는 분들이 제 강의 듣고, 대표님 저는요 정말 대표님처럼 전업해갖고 정말 유니시티의 다이아몬드가 되겠습니다라고 하고 좀 하다가 안 됐을 때 다시 돌아가시더라고요. 하던 게 보험이시다 보니 보험으로 돌아가시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보험은 다시는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버는 거는 안 한다. 나에게 돌아갈 곳은 없고 여기서 성공하든 죽든 둘 중 하나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사업을 하는 이유는 보험할 때와 다르지 않아요. 내 가족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 가족을 하는 일이지만, 가족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만 사업이 우선이에요. 제가 세일즈를 10년 하면서 정말 많은 모임에 총무 내지는 회장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들을 만나면서 관계를 넓혀서 영업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좋아서 술 마시기 위해서 간 것도 있지만요. 근데 제가 유니시티라면서 그런 모임에 한두 가지 빠지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안 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거기를 가기가 싫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세미나가 우선이지, 시스템이 우선이지 술자리가 우선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막 모든 경조사에는 항상 자리했던 사람인데, 물론 이렇게 누가 돌아가시거나 하면 밤 늦게라도 갈 수 있으니까 그런 데는 지금도 가려고 하지만, 결혼식 같은 경우는 유난히 토요일 날 많이 하잖아요. 근데 토요일마다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자녀분들 결혼시킬 때 못 왔던 정말 친한 지인들 있을 겁니다. 돈만 보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일이 있나 보지 뭐. 일이 있으니까 못 왔겠지. 근데 세미나와, 유니시티 세미나와 지인의 결혼식이 겹치면 결혼식을 가는 거예요. 당사자는 일이 있겠지라고 생각할 법한 일인데 우리는 이 세미나를 일처럼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요거 한 달에 한 번, 두 번 정도 오는 것조차도 우선순위에서 뒤로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공하겠대요. 그러니까 말에 어폐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요, 유니시티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보냐면, 배운 것도 많지 않고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배경도 별론데 성공하겠다라고 하니까 그게 웃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는 부족할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걸로 성공하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근데 이 성공은, 이 유니시티에서의 성공은 멤버십 사업이고 시스템을 활용한 사업인데, 시스템에 온전히 들어와 있지 않으면 사실 성공을 어떻게 해요? 알바보다 못하면서 성공하길 바래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유니시티 하면서요, 어려울 때도 있는데요,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그냥 보통 다 살면서 겪을 정도의 어려움이지 죽을 만큼 어려운 일은 없어요. 근데 꼭 유니시티만 하면 그게 증폭되나 봐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합리적으로 생각하세요. 과연 내가 성공할 만한 자격이 있냐? 그러니까 이진욱 대표님, 김지준 대표님은 이렇게 대우 받으실 만한 거예요. 이진성 대표님은 여기서 누구도 그분들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못해요. 그만한 대가 지불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유니시티에서 좀 벌거든요. 저 근데 이거 과하다 생각 안 해요. 저 되게 많은 것들을 이곳에 내가 유니시티가 다인 것 같이 정말 15년을 살아왔어요. 없는데, 부족한데, 누구도 성공할 거라고 안 믿는데 우리가 그래도 이곳에 왔다라면 대가 지불은 해야 돼요. 유니시티가 우선이 돼야 돼요.
다른 게 우선이 됐는데 성공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전업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봤던 건 뭐냐면, 그래, 이 비전 6라고 하는 것을 나의 비전으로 재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성공에 대한 기준은 다 달라요. 아까 대표님들 그 대기실에서 말씀하시는데, 이진성 대표님은 지금 이렇게 정말 성공자로서의 시간적 여유를 보여주시는 것들을 통해서 또 다른 비전을 제시해 주시는 거잖아요. 이진욱 대표님은 아직도 정말로 최고 직급자이신데도 불구하고 정말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이 필드에서 정말 많은 분들에게 영감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성공이라고 하는 기준이 다르다 보니 하고 있는 것들도 조금씩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비전에 대한 것들이 재설정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선순위는요, 너무 쉬워요. 이것만 하면 돼요. 미팅, 후원, 컨택, 소비자 관리. 우리가 크게 하는 실행 중에 만약에 겹친다면 미팅이 우선. 왜? 시스템 사업이니까요. 그리고 후원이 먼저? 네. 파트너를 돕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컨택을 하고 소비자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균형을 맞아야 돼요. 균형을 맞춰야 돼요. 저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해 보셔야 돼요. 저도 지금 소비자 관리를 해요. 여러분들, 내가 실력이 부족해서 그게 말이 되냐? 그러면 세상이 병원 다 없어지고 뭐 이런 소리 듣잖아요. 저도 들어요. 네가 의사냐? 저도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냥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하고 다르면, 자기 생각에 다르면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경험하셔야 돼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무언가 성공이라는 걸 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 사업을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지금도 고민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생각해요. 내가 지금보다 더 잘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2010년도에 조인됐는데 그 전 막 대표님들 강의를 막 찾아서 듣기도 해요. 같은 강의를요 100번 들은 것도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100번 듣는데 들을 때마다 달라요. 와, 대박. 누군가는 왜 똑같은 걸 또 들어야 돼요?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신데, 나는 대표님들의 강의를 들을 때마다 달리 들리는 것은 왜일까? 그럼 왜냐면요, 제가 무언가를 하면서 고민되는 것들, 막히는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실행을 하고 와서 배우는 것이 그때마다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얼마 전에 이 강의를 준비하기 전에 또 들었던 강의는 우리 이진성 대표님 2007년도 강의를 듣는데, 대표님이 그때 그러시는 거예요. 하니까 되던데요. 안 하면서 말들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의 좀 되게 세게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듣는데 너무 궁금했어요. 대표님, 알겠습니다. 하니까 된다라는 그 말씀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안 한 거에 대해서는 너무 죄송하고요. 그래서 그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 하면이 뭡니까? 그거 알려주세요. 그거 할게요. 했더니 쇼더 플랜이더라고요. 사업 설명. 2011년도 이제 고민하다가 12년도 전업했는데, 제가 뭔가는 해야 되잖아요. 누군가 만나서 제안해야 되잖아요. 우선 제가 목표했던 게 뭐냐면, 하루에 한 명씩은 꼭 만나서 유니시티 사업 설명하자, 유니시티 쇼더 플랜 하자. 너무 심플해요. 나 보험회사에서 억대 연봉이고 돈 잘 벌었는데 항상 그 일을 통해서 버는 수입에 목마름이 있었어. 근데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도구라는 판단이 들어서 난 이 유니시티 사업을 1년 동안 알아봤고, 나 이제 이걸로 성공하기 위해서 나 전업했어.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 들어봐. 그냥 이것만 하고 그냥 그 사람이 듣든 안 듣든 쇼더 플랜 했어요. 30분 동안. 왜냐하면 눈치 보면서 얘기했더니 해야 되는데 못 하더라고요. 됐어, 뭘 이런 걸 이러면서 못하게 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하려고. 아니, 됐어, 나 뭔지 알아. 그 뭐 사야 돼? 알았어. 뭐 이런 식으로 쇼더 플랜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왜 했는지와 왜 선택했는지와 이걸로 어떻게 될 건지 얘기한 다음에 사업 설명 해야지.
그렇게 100번을 했어요. 100번을 하고 알았어요. 아, 사업 설명만 하면 안 되는구나. 왜냐하면 하고 다 한 번에 못 알아들었는데 나는, 그래서 나랑 사업하자 하니까 고개를 절레절레하고, 제품 먹자니까 고개를 절레절레하고, 미팅 가자니까 바쁘다 하고, 그러면 전 또 다른 사람 만나러 가고, 아, 이게 안 되는구나. 샘플도 주고 미팅도 주고, 지금 같은 경우는 얼마나 좋아요. 줌도 듣게 하고, 회원가입도 우선은 이거 공짜니까 해놔. 괜히 다른 사람 회원가입하지 말고 유니시티는 신재역이야,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그냥 사업 설명 100번 하는 데만 너무 치중해갖고. 근데 그거 아세요? 후회를 안 해요. 100번을 하니까 수학은 없는데, 나랑 함께한 파트너가 나오진 않았는데, 와, 너무 확신이 드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겠다는 그 말이 내 귀에 꽂힐 때마다 막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를 꼬시고자, 이곳에 데리고 오고자 쇼더 플랜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재차 내 사업에 대한, 그리고 나의 미래에 대한, 나의 비전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 쇼더 플랜 한다고 생각해요. 100번 하잖아요. 후회 안 돼요. 다시 하면 돼요. 여러분들, 세상에는 유니시티를 먹지 말아야 될 사람은 없어요.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먹지 않거나 하지 않는다면 그건 뭐냐면 못 알아들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못 알아들은 것처럼. 그럼 어떻게 되냐면 또 하면 돼요. 돌아와서 다시 또 하면 돼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적극적으로 전업을 했으니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뭐냐면, 이 되는 사업이면 증명해야 돼요. 파트너들이 한 명씩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그 시행착오를 겪어요. 제 친구들이나 제 파트너들이. 아니, 너는 보험을 10년 했잖아. 그래서 너는 그래도 좀 이게 되지 않냐? 그래서 너는 뭔가 되니까 전업했겠지만, 이런 식인 거예요. 안 되겠다. 그래서 계속해서 컨택하는데, 누군가가 이 사업에 대한 비전을 보고 그가 도전할 수 있게끔 해서 그분이 여행 갈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도왔어요. 그랬더니 먼저 왔던 다른 파트너들이 자극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파트너가 왜 이렇게 안 하지? 열심히 안 하지? 그거는요, 다 이유가 있는데 그걸 터놓고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숨기고 싶겠죠. 그걸 일부러 알아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보여주세요. 되는 사업임을 증명해 주시면 돼요. 그럼 돼요. 그래서 사람마다 때가 다 달라요. 제일 먼저 하는데 나중에 잘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되는 사람이면 증명해 줘야 돼요. 선봉 후노력이 우리 이 컨셉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왜냐하면 외쳐야 되는데, 저 같은 사람은요, 보험회사 다닐 때도 외치질 않았어요. 저는 그거 못합니다. Don't tell me, show me. 말 안 하고 보여드릴게요. 근데 실적 안 나오면 말도 안 해. 그렇죠? 편해요. 괜히 허세 부리고 싶지 않아요. 근데 유니시티는 허세가 아니에요. 그 외치는 과정 속에서 말씀드렸던 쇼더 플랜처럼 내 귀에 꽂히는 거예요. 내가 목표를 계속 말하는 그 일을 해본 적이 없으시잖아요. 유니시티 안에서 뭐가 되고자, 뭐를 이루고자 하는 그 얘기를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각각의 우리 각자의 얘기에 관심도 없어요. 내가 말했는데 못 지켰으면, 못 달성했으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그러니까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고민 같은 것은 유니시티를 선택했으면 하지 마세요. 어차피 왜냐하면 어차피 열심히 안 해서 여러분들 정말 여기서 성공 못하면 다단계하다 망한 사람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성공하면 뭐라고 하냐면 리더래요. 웃기죠? 망하면 다단계하다 망한 사람이고요, 잘 되면 리더래요. 그러니까 남의 말에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기서 이 시스템 안에서 배우시고 익히시면 돼요. 그릇을 넓히시면 돼요. 외치세요. 그리고 그 외친 만큼 뛰면 돼요. 그러면서 저는 보는 거예요. 다 도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누군 기다려만 줘도 돼요. 미팅에 오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은 굉장히 노력하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한테 그거조차도 굉장히 노력해서 하는데 그 다음 단계를 하는 것을 종용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대신 누구는 도움이 필요한데 그것이
어떻게 요청돼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누굴 도울지에 대한. 그러니까 내 파트너가, 그냥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소비자인지 사업가인지를 빨리 파악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래도 골드 디렉터 세미나니까 다 사업가였으면 좋겠지만 스스로 미팅에 못 오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소비자예요. 죄송해요. 그냥 오늘 미팅 오세요라고 전화를 받는 사람들은 소비자예요. 세미나 비용 입금하셨어요라고 하는데 사실 일정이 있어서요, 이번 주 목요일까지는 봐야 돼요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소비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미팅이 왔다고 해서, 세미나에 왔다고 해서, 나 비전 봤다고 해서 사업가는 아니에요. 이 시스템이 우선되는 사람, 그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사람, 물 흐르듯이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업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을 도와야 돼요. 그렇지 않은 소비자들은 본인이 사업가인데도 불구하고, 소비자인데도 불구하고 사업가로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가 안 한 소비자였구나라는 걸 느끼게 될 때까지 기다려 주셔야 돼요. 누굴 도와야 되는지에 대한 걸 보셔야 된다는 거죠. 저는 2012년도에 갖고 제일 처음에 했던 건 뭐냐면은 홈미팅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홈미팅 사진을 전에 한번 제가 UTL 그룹에 와서 강의할 때 보여드렸는데, 이게 이제 2012년도 1월 어느 날이에요. 매주 홈미팅을 했습니다. 저 홈미팅에 보시면은 주최자 저희 배우자, 그 다음에 우리 강의해 주신 저희 스폰서님이신 이은주 대표님, 그리고 나머지 이제 파트너들이에요. 그러니까 홈미팅을 하는데, 사실은 저 때 홈미팅을 할 때 누군가를 컨택할 때는 그냥 무조건 뭐 설명도 안 했어요. 야, 정말 대단한 분이 우리 집에 오시는데 내가 너무 인원이 적으면 굉장히 민망하니 자리만 채워줘, 사업 안 해도 돼, 막 이런 식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때 안 왔던 놈들은 다 지금 안 봐요. 어차피 안 도와줄 거 아니에요. 살면서 도움 안 되는 애들. 그리고 참 대단한 게 뭐냐면, 이거 뭐 한 2명, 3명 잡아다 놓으면 또 2명, 3명 나가고, 처음에는 진짜 이 홈미팅을 하면서 홈미팅이 되게 스트레스이기도 했었어요. 근데 해야죠. 안 와서 안 할 거예요? 안 와서 성공 안 할 거예요? 안 와서 부자 안 될 거예요? 아니잖아요. 해야죠. 근데 했더니 1년 반 후에 저희 집에 80명이 오더라고요. 네. 이제 이 사진을 많이 보신 분들이 그래요. 대표님, 알겠습니다. 80명이 왔는데 5명에서 80명이 됐는데, 그러면은 20명 때는 어땠습니까? 30명 때는 어땠습니까? 50명 때는 어땠습니까? 근데 제가 그 질문을 받고 진짜 많은 고민을 했어요. 분명히 그런 시기가 있었을 텐데 5명에서 몇 명이 됐었냐면 한 7명, 10명 됐다가 다시 5명 됐다, 막 이런 시기였었어요. 그게 꽤 오래됐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거 맞나? 이 방법이 맞나? 이 길이 맞나? 이런 고민하잖아요. 길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때 멈추는 사람들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원래 잘 안 보여요, 길은. 스폰서님이 가신 길을 걸어간다고 하지만 그건 내 길이 아닐 수도 있고 막 불안하잖아요. 먼저 가셨다고 해서 다 따라가면 될 거라는 확신을 갖고는 하지만 그래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해야 돼요. 보여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걸어다가 가다 보면 길이 만들어져요. 그리고요, 진짜 기억이 안 나는 게, 한 10명, 15명 막 이렇게 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터지기 시작하면요, 제가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혼자일 때, 지금 소수일 때 80명, 100명, 1000명이 될 때를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왜?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사람들이 물밀듯이 올 테니까요. 그때 가서 준비하면 늦어요. 이게 바로 이거예요. 기하급수적인 성장. 이것 때문에 네트워크 하는 거 아니에요? 2명, 3명, 5명, 10명, 다시 2명으로 왔다가 10명 갔다가 2명 갔다가 어느 날 눈 떠보니 80명, 100명이 되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다 보니까, 보이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의심할 수는 있어요. 의심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스폰서님들 보라니까요. 성공한 사람들 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2012년도 전업하고요, PD 도전했어요. 10, 11, 12. 그래서 PD 됐죠. 죄송합니다. PD 됐죠. 그래서 첫 번째 세미나 때 2013년도 1월에 저희 랠리 때 제가 무대에 올라가서 스피치를 했습니다.
정말 그때 온통 정신이 다 PD가 있었어요. 유니시 사업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인정해요. 누군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봤을 때는 미쳤구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누가 나를 미치게 한 것도 아니에요. 미치지 않으면 너는 없어, 뭐 국물도 없어,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없어요. 내 스스로 그렇게 된 거예요. 10월, 11월, 12월은요 진짜 미팅과 사람 만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했었어요. 그래갖고 사실 저 때 제가 일화가 있는 게 뭐냐면, 하여튼 친구들이 막 같은 또래 애들을 키우는데 막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어요. 야, 어릴 때는 부모가 있어줘야 돼. 이때 우리 애들이 초등학교 6학년이고 유치원생인데 아들 둘인데, 야, 저 어릴 때 그 아이들과 뭐 추억을 만들어줘야 돼부터 여러 가지 막 정말 모기들이 맞는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저는 제가 보여주고 싶었어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니네들만 꿈 갖는 게 아니라 나도 꿈 갖고 사는 나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다음에 이루고 싶었거든요. 첫 번째 목표였던 PD. 우리 막내가요 12월 19일생이에요. 근데 3차 때잖아요. 정신이 없는데 생일인데 어쨌든 밥 한 번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뭐 먹고 싶냐니까 고기 먹고 싶다 해서 고깃집 데리고 와서 고기 먹고요, 점심 때. 그러고 나서 저랑 김선희 대표는 나가서 또 사업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얼마나 사업에 정신이 팔려 있으면 그 고깃집에서 계산을 안 하고 나왔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저희가 PD 달성하고 1회 집에 첫 번째로 온 손님이 경찰이었어요. 와서 무전지식으로 찾았어요. 저희 차 번호를 보고. 근데 돈만 내고 끝났어요. 왜냐면 CCTV에 찍혔는데 가족분들이, 그러니까 그럴 의도가 없어 보인대요. 다 계산대 앞을 지나가면서 박하사탕을 꺼내 먹고 갔대요. 그래서 저희가 돈만 내고 이제 딱 끝났는데, 무혐의로 끝났는데, 그만큼 정신이 거기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요 아이들 쫓아다니면서 공부 못 시켜요. 대신에 제가 부모로서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애들 잘 크고 있고요. 작은 놈은 지난번 PMC에 와서 수료도 했어요. 비전 봤는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고등학교는 졸업했는데 미성년자라서 회원가입이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PD 때 이런 얘기를 기고문에 넣었습니다. 뭐 기고문에 뭐 딴 건 모르겠고 기본에 충실한 사업. 우리 그냥 한 방 없어요. 우리는 뭐 빨리 가는 것도 없어요. 시스템에 올인하는 것밖에 없어요. 능력이 많고 적고도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하는 이 과정이 우리한테는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요 무조건 메소드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명상이에요. 이거를 물론 메소드를 배운 건 작년부터지만 메소드가 아니어도 항상 했어요. 그래서 운동해요. 유니시티로 30kg 빠졌다고 해서 제품만 믿고 하는 게 아니라 내 건강을 위해서 매일매일 운동해요. 운동하면서 항상 이런 CD, 우리 스폰서님들의 리더분들의 강의를 귀에 꽂아갖고요 맨날 똑같이 듣는데 100번을 듣는데 왜 달리 들리는지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뛰고 있구나, 내가 이런 게 필요하구나, 우리 파트너들한테 이걸 전달하고 싶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운동을 하죠. 그리고 나서 책도 읽어요. 저는 아침에 이걸 다 끝내요. 오전에 나가기 전에. 그리고 항상 필그레이트를 합니다. 저는 작년 7월에 그 필그레이트 회사 챌린지 때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필그레이트를 하고 있어요. 아침에 맛대로 시작해서 공복을 유지하는 게 이렇게 힘이 나는지를, 저는 왜냐면 너무 매일 운동을 하다 보니까 항상 린에너지였는데 맛대로 시작한 아침, 운동 후에 이 맛대를 마시는 느낌 너무 좋아요. 행복감에 막 너무 행복해요. 이게 뭐예요? 그리고 미팅 가는 거예요.
항상 사람 만나는 거예요. 아니 뭐 다이아몬드 되고 더블 다이아몬드 되면은 집에만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사람을 계속 만나요. 이게 뭐냐면 이게 고궤도예요. 성공하기 위해 단단히 작정한 사람들, 그걸 매일매일 하는 사람들. 저는 단단히 성공하기 위해서 작정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기 와 있잖아요. 이 금요일 날 좋은 시간에 저녁 때는 더 항상 불금이라고 누군가가 불러낼 텐데 그거 다 뿌리치고 이곳에 왔잖아요. 근데 이거를 오늘 하고 내일 안 하면 안 돼요. 이번 세미나만 오고 다음 세미나 안 오면 안 돼요. 이게 생활이 되셔야 돼요. 숨 쉬듯이 돼야 돼요. 의식하지 않고도 이게 장착돼 있어야 돼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 잘 될 줄 알았대요. 처음부터 그런 사람 아니었었어요. 그걸 매일매일 하니까 어느 순간 그런 것뿐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당신도 이걸 매일매일 하시면 돼요.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전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향력이란 게 뭐예요? 누군가한테 영감을 줘야죠. 근데 저는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만나요. 더 많은 경험을 해요. 그리고 더 많은 위스를 하려고 해요. 그래야지 따라할 거 아니에요. 그게 저는 리더고 스폰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전6를 내 것으로 만드시는 삶을 살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로 믿으셔야 돼요. 여기서 이진욱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열려있다라는 말씀, 누구나 될 수 있다는 말씀. 2010년도 이진성 대표님, 이진욱 대표님, 저희 스폰서이신 이윤주 대표님께서 말씀하실 때 10년 동안 사업하셨으니까 저들은 저렇게 되고 나는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저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아니에요. 스폰서님들이, 대표님들이 말씀하셨던 그 열려있는 누구나 될 수 있는 절대평가,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라는 그것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렇게 체험스 클럽까지 왔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제가 건강해지면서 가족들이 건강해졌죠. 시간적 자유를 제가 표현할 이미지를 찾고자 고민을 많이 하다가 챗GPT에 딱 쳤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말하는 시간적 자유에 대해서 이미지로 표현해줘 했더니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좀 그러니까 여유로워 보이는 그런 이미지고 다시 이제 질문했어요. 시간 복제 시스템을 표현할 수 있는 이미지를 만들어줘. 우리의 시간이 복제되지 않으면 시간적 자유는 오지 않습니다. 그죠? 그랬더니 시계만 여러 개 그려주더라고요. 다른 AI에 물어봤더니 계속 시계만 그려주고요. 질문이 잘못됐을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시간 복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AI도 설명을 쉽게 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해했는데 우리가 먼저 이해했다고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다고 우리가 감정을 표출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해하고 내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평생 누리는 여행을 유니시티를 통해서 정말 원 없이 다녔습니다. 오로라를 보러 가기도 했고요. 스코틀랜드 가서는 골프도 쳤습니다. 평생 친구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런던에 가서 이렇게 하루 묵고 저희가 런던 펍도 가고 너무 즐거운 시간과 함께 스코틀랜드를 특급 기차를 타고 가서 가는 곳마다 사진만 찍으면 화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니 워커 본사 가서 또 한잔하고 그 다음에 골프의 성지 세인트 앤드루스 올드 코스에서 골프도 치고 행복하죠. 스코틀랜드 마지막 밤에 비가 오더라고요. 제 파트너 사장님이신 현성호 대표님과 우리 오늘 우산 쓰지 말고 걸어가자라고 하면서 길을 걷는데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제 인생 계획에 스코틀랜드 없었습니다. 삶이 바뀐다라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계획대로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 유니시티 만나신 거는 여러분들의 계획을 어마어마하게 업그레이드 해 주실 거예요. 정말 멋진 삶을 살 수 있는 게 유니시티고요. 회장님께서요, 우리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잘 될 수밖에 없는 얘기를 하셨어요. 부자가 되려면, 성공을 하려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가치를 창출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건강하게 해주는 일은 가치 창출이니까 아닙니까? 가치 창출이에요.
다른 사람을 돈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일은 가치 창출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이 가치 창출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은 확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 멋지게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는 우리 정말 이 유니시티 사업가들이 한 마음으로 해서 정말 3년 안에 업계 1위가 우리 손으로 만들어지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